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없이 이렇게 좀 빨리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있는데 사실상 2021년 그 한국환경공단 자소서 항목하고는 좀 사뭇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1번하고 5번이 원래 합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합쳐져 있었다가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쓰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환경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경력, 경험, 활동 등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나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5번 항목입니다.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환경공단 주요 사업 중 관심 있는 한 사업을 선택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저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1번 항목을 왜 그러면은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해진 사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매우 중요해진 사회인데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사회에 들어옴으로써 환경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환경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환경공단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환경공단의 역할은요, 탄소 중립의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기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수질 관리라든지 대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 중립, 그 모든 활동이 탄소 중립인 건데, 그것을 디지털 전환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질 관리도 우리는 디지털화 할 거고 대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역량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그 어떤 부분입니까?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많이 채용을 하지 않죠. 그 사무직렬 같은 경우가 많이 채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은 환경공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공직렬이라든지 환경직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직은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또는 통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하면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우리 주위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디지털 역량을 갖게 되었고, 환경공단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에 저는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상 참여와 열정, 창의와 융합, 책임과 존중의 K-에코인과 부합하는 지원자만의 강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색창에 가셔서 인재상이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어디? 환경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인재상이 나오는데, 그 인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열정으로 참여를 이끌며 미래 환경 선도를 위한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갖추고 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여와 열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즉, 조직의 융화와 갈등, 즉, 조직의 융화를 만들고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장점. 저는 어떤 대화 참여라든지 또는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조직을 우선한다 이런 얘기들도 좋아요. 그 다음에 창의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기술직이 조금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미래 환경을 위한 전문성, 특히 환경 분야라든지 또는 화공 분야라든지 이런 쪽들과 관련해서 미래 환경을 위한 전문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또는 책임과 존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거나 또는 고객 만족 이런 것들, 이해관계자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조직 내 구성원과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경험.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죠. 갈등은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같은 경우는 의견이 다른 거고, 의견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조직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와중에 자기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다가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이라든지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양쪽의 모두 수용을 하기 위한 절충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 절충 방안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습대로 처리해오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통해 주어진 문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존의 관습을 우리는 왜 바꿀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관습을 바꾸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든지 또는 예산을 낭비하든지 인력을 낭비하든지,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또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었어요 라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이 아마도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볼게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한국환경공단 주요 사업 중 관심 있는 한 사업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을 선택한 이유와 이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인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지 됩니까? 사업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S 직무기술서도 당연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직무기술서 보면 사무직이 있습니다. 그 사무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문가는 반드시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령 사례를 들어서 나의 전문성은 고객 요구 분석 방법이라든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지원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맞춤형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선택한 이유가 나와야 되죠. 왜냐?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탄소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도시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 도시는 그 지역마다 다르고 또는 국민들이 모두 다 요구하는 방향성이 모두 다 다를 수 있다. 저는 고객 요구 분석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맞춤형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셔도 매우 훌륭한 5번 자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300자 이상 600자 이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쓰면 600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 이건 굉장히 시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없이 녹화를 했고요. 여러분들하고는 또 더 좋은 강의로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